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록친구 리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달 말일에 하는 월말 결산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블랙 저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먼슬리와 위클리 한 줄 읽기를 바탕으로 해서 매월 말에 그달을 회고하는 월말 결산 페이지를 꼭 쓰고 있어요. 연말 결산은 대부분 잘 하시지만 월말 결산을 꾸준히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월말 결산을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달 동안 저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다시 떠올려보고 추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어제 몇 시에 일어났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떠오르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월말 결산을 하게 되면 무려 30일 전의 일들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추려내려면 매일매일 짧게라도 기록을 하셔야 돼요. 단어 몇 가지로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트나 메모지에 날짜를 쭉 써놓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기분을 단어로 짧게 쓰시면 돼요. 혹시 일기를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월말 결산을 해서 좋은 점 두 번째는 다음 달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저는 파워 MFJ인지라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꼭 세워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계획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초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월말에 회고를 하면 제가 목표를 얼만큼 이뤘는지 알 수 있고 또 혹시 무리한 목표를 세웠다면 수정해서 다음 달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목표를 지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고요. 월말 결산을 하면 좋은 점 세 번째, 연말 결산을 할 때 편해요. 제가 연말 결산, 월말 결산을 하는 이유는 시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연말에 늘 나 진짜 올해 뭐 했더라? 이렇게 한숨 쉬는 게 싫더라고요. 늦잠을 잤던, 일을 열심히 했던, 힘들었든 기뻤든 저는 하루하루를 제 나름 의미 있게 살아왔는데 이게 기억이 나질 않아서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 기분이 드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알알이 숨쉬고 있는 기분이라서 엄청 행복했어요. 월말 결산을 해두면 연말 결산할 때 훨씬 시간도 덜 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록들이 10년 모이면 저의 10년 결산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려고요. 월말 결산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적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매달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5월의 독서 리스트를 적고 있는 장면인데요.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주로 꾸미는 것 같아요. 그냥 텍스트로만 적으면 저널이 좀 답답한 느낌이라서요. 화려한 다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지라 소심하게 아주 조금씩 사용합니다. 읽은 책 제목을 쓰고 간단하게 책 리뷰를 쓸 때도 있고 독서 생활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적을 때도 있어요. 5월에는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내용을 썼네요. 참, 그리고 이달의 책 중에 베스트 도서를 뽑아서 표시해 두는데요. 월별로 베스트 도서를 뽑으면 연말에 올해의 베스트 도서 12권을 뽑을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2022년에 인생책을 고를 수 있으니까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몰아서 고민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달의 저의 인생책은 째째한 어른이 될 바에는 아이라는 근사한 태도로라는 책이에요. 또 다른 키워드는 그달의 이벤트인데요. 먼저 기억에 남는 일들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적는 작업을 하거든요. 메모지나 블랙 저널에 날짜를 쭉 써놓고 기억에 남는 내용을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먼슬리에 적은 스케줄이나 위클리에 기록한 투두리스트 같은 거 참고하기도 하고 한 줄 일기에 썼던 내용을 보고 쓰기도 합니다. 먼슬리, 위클리, 한 줄 일기 이 세 가지를 참고하면 각각의 양식에 적어놓지 않았던 순간들이 교차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5월에 브런치 작가가 됐는데 먼슬리랑 위클리엔 적지 않았고 한 줄 일기에는 썼었어요.
저널 양식의 특성 때문에 써놓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저널 양식마다 기록한 거를 쭉 살펴보면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날짜별로 정리하고 나면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더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5월에 저는 브런치 작가에 합격하고 브런치 메인 화면에 제 글이 2번이나 오르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은 꼭 기억하고 싶은 일이니까 자세하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썼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읽었을 때도 이때의 기쁨을 잊지 않고 싶어서요. 기분 좋은 일을 적을 때도 있고 힘들었던 일을 적을 때도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저의 삶이니까 꾸준히 기록해 두려고요. 또 다른 키워드는 콘텐츠인데요. 넷플릭스나 드라마, 인스타그램, 유튜브, 노래, 글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콘텐츠들을 기록해두는 공간입니다. 5월에는 나의 해방일지 끝나서 너무 아쉬웠고요. 구씨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입니다. 해방일지는 끝났지만 나의 해방일지에서 해방되지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들 있으시겠죠? 이렇게 콘텐츠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저의 콘텐츠를 생산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자세히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만 써놔도 나중에 찾아볼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제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달의 명대사가 될 수도 있고 이달의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콘텐츠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자꾸 떡 메모지 같은 걸 찢죠? 전 자주 찢습니다. 메모지를 꽉 차게 붙이면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찢으면 또 괜히 닫고 하는 느낌으로 느낌 있어 보이기도 하니까 자꾸 찢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붙이고 나서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면 스티커를 붙이는데 수많은 다꾸 선배님들처럼 화려하고 예쁘게 꾸밀 자신은 없어서 그냥 한두 개씩 소심하게 붙여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키워드는 칭찬인데요. 한 달 동안 잘했던 일들을 쭉 써보는 공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칭찬할 일은 정말 많은데 저 자신을 칭찬하는 기회는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분명 잘하는 게 있는데 말이죠. 제가 뭘 잘했는지 칭찬하는 내용을 자꾸 쓰다 보면 제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 달 열심히 살았구나 우쭈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제가 꽤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키워드가 있으면 반성의 키워드는 당연히 짝꿍이겠죠? 칭찬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반성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는지 떠올리면서 적어보는 공간이에요. 전 이번 달에 이것저것 새로 시작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소홀해지고 남편에게 예민하게 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반성하고 나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는 매일매일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의 칭찬에 남편에게 예쁜 말 많이 해줬다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드 말고도 이달의 감사, 이달의 음식, 이달의 공간, 이달의 시도, 이달의 아이디어, 이달의 발견, 이달의 말씀 등 그달 제가 쓰고 싶은 키워드들로 월말결산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칸이 애매하게 남으면 이달의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열혈 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에서 나온 문장 중에 이 문장을 마음에 담고 싶어서 써봤습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지금 저는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이 된 손흥민 선수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그가 남긴 저 문장처럼 저 또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한가운데 딱 써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칸이 애매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의 마지막 날마다 하고 있는 월말결산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는데요. 기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린 작디 작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록 생활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해보고 기록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초록초록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